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애니메이션에 대한 시원한 토크, 센 언니들의 애니토크. 저는 샤코고요. 저는 아로미입니다. 네, 벌써 12화째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아쉽게도 기획은 기획, 또 제작은 제작, 또 다룰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일단 센 언니의 1차 토크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동안 아무래도 시즌1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처음 저희가 하는 얘기다 보니까 조금 기획, 간단하게 리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또 해외 사례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좀 이렇게 대기업 위주의 큰 작품 위주의 사례를 좀 많이 나눴었죠. 네, 그렇죠. 사실 또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반드시 또 상업 애니메이션만 있는 것도 아니죠. 네. 많은 또 독립 아트 애니메이션들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못했네요. 네, 아쉽네요, 좀.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 초기에 좀 다루려고 했던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는 좀 다뤘던 것 같아요. 또 못다한 얘기라든지 이제 정말 이 업계에 대한 혹은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좀 더 레알한 얘기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시즌 2를 만든다면 뭐 지금과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또한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좀 그 매체적인 그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기술 융합된 하나의 컨텐츠 형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과 참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? 네, 많이 달라졌죠. 예전에는 사실은 그냥 애니메이션 이렇게 뭔가 한 덩어리 그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의 한 장르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었다면 사실은 애니메이션의 그 많은 그래픽으로 뭔가 이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채용돼서 애니메이션보다는 훨씬 어마어마하게 큰 장르를 만드는 것이 또 게임이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,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터들, 그다음에 뭐 캐릭터 디자이너들,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들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나의 조작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네, 그런 어떤 쾌감을 주면서 애니메이션 장르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모든 문화산업 가운데 게임이라는 장르가 사실은 제일 커졌죠. 애니메이션적인 것들을 갖고 만든 새로운 어떤 장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애니메이션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애니메이션적인 요소가 각각의 장르들에 녹아 들어가면서 외연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하시고 맞습니다. 애니메이션을 받아들인 장르들이 거꾸로 훨씬 더 외연이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애니메이션은 약간 축소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되게 동일한 현상이지만 이렇게 볼 수도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샤코님은 어떻게 그런 부분을 보고 계세요?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거지만 스토리 구성적인 차원에서 좀 제작에 조금 들어간다면 스토리 구성적인 차원에서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트랜스미디어의 그 스토리텔링 기법을 조금 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존의 기승전결 아니면 뭐 액션 히어로들의 기본 스토리 구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도전이 좀 시도가 되면 어떨까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. 우리나라에도 그 영화계나 또 다른 그 다큐멘터리 영화제라든지 뭐 다른 형태의 그 영상 콘텐츠 시장에 독립 애니메이션 참 많이 출시되고 있거든요. 그 작품들을 보면은 제일 아쉬운 거는 뭐 여러 가지 기법의 자유로운 부분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 스토리 구도가 기존의 영상 제작 기법을 그대로 쓰는 좀 그 융합 미디어 시대에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스토리 구도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조금 더 있어서 조금 더 도전적이고 좀 파격적인 그러니까 게임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시장을 폭발적으로 키웠던 그런 구도들을 조금 더 수용해서 애니메이션 스토리 구도가 조금 더 적극적이면 영상 기법 자체가 조금 뭐 기존의 트래디셔널한 부분들이 좀 고정됐다 할지라도 스토리 자체의 이렇게 흡입력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 혹시 그러면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스토리를 시도한 뭐 최신 작품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? 애니메이션은 역시 그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저희가 사실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찍게 만든 계기이기도 했습니다. 맞습니다.
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아 애니메이션 희망이 있네. 뭔가 제가 계속 사례들을 찾고 있었는데 한 기본 스토리 컨셉 위에 새로운 시도와 영상이 아우러진 완벽한 작품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새로운 스토리 구도의 장을 연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. 또 최근에 그 20대들이 보여주는 각 분야에서 분야별로 뭐 팝 음악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 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월드와이드 네네. 클래스로 막 뻗어나가고 네네. 있잖아요. 아직은 애니메이션은 조금은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서 네. 물론 애니메이션이 그런 유형의 콘텐츠보다는 되게 집단적이고 돈도 많이 들고 네. 힘든 부분이기는 한데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그 새로운 그런 어떤 기운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. 네, 맞습니다. 저희 같은 사람이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. 왜그늘 큰 작품을 만들었던 대감독이나 대기업이 네. 보통 다 실험 작품부터 시작을 하죠. 픽사 네. 같은 경우도 네. 실험 작품을 계속 만들어 오면서 결국은 토이스토리 1을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디즈니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큰 작품을 만든 감독들의 시작은 결국은 실험 작품이거든요. 그런데 우리나라의 좀 메이저급의 제작사들이 그런 실험 작품을 좀 적극적으로 내밀 수 있는 그런 좀 용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. 그런 충분히 제작 능력도 갖추고 있고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제작 예산도 있는 회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단편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문을 한번 열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아마추어는 또 아마추어가 가지고 신선함이 있지만 또 제작 기법의 미숙함도 또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힘을 좀 잃어버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치고받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듣고 또 특히 이제 문화콘텐츠진흥원 쪽에서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그 콘텐츠 지원들이 좀 있잖아요. 네. 그걸 가지고 어떤 TV 시리즈물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이런 어떤 공식적인 부분에 돈을 쓰지 말고 오히려 독립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들 한번 제작을 해보는 그런 도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좀 정부 지원도 좀 적극적인 부분에서 콘텐츠 자체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좀 지원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.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그래야 이렇게 제작 인력들도 좀 확보가 되고 특히 시나리오 작가가 다른 영역에 있는 유능한 시나리오 작가도 애니메이션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문을 열어줄 텐데 지금은 다행히 우리나라 국내 영화들이 조금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 시나리오 작가들 풀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시나리오가 아주 중요한데 애니메이션 쪽의 시나리오 작가들의 그 파워 자체가 좀 힘을 잃지 않나 그게 좀 아쉽습니다. 제작의 저는 제일 큰 핸디캡 중에 하나는 제작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인 맞습니다. 것 같아요.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기획을 할 때 방송 작가들, 영화 작가들 조금 이제 네임밸류가 있으신 분들 컨택해보면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. 그죠? 왜냐하면 일단 제작될지 안 될지 모른다. 네. 그리고 또 이제 드라마 작가들은 또 사실은 굉장히 작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잖아요. 네. 근데 애니메이션은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의 어떤 집합적인 그 제작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이다 보니까 생각한 부분하고 되게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미 그거를 변형하거나 하기는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사실 좋은 작가를 데려온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. 네. 뭐 애니메이션으로 다 뭐 라이센스를 돈 번다는데 나한테도 돈이 오니?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사실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무리 제작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부분 몇 개월에서 1년 안에 뭔가 하나는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. 근데 애니메이션은 최소 2년, 4년. 예. 뭐 사실 이렇게 긴 텀을 가지고 리스크를 이제 걸고 들어가기에는 또 기존의 뭐 투자자들은 사실은 그래서 번 돈 번 게 뭐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예, 많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네. 참 솔직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네. 그 제작 기간이 지금 현재 그 영상 제작 기술 새로운 기술 기법하고 좀 융합돼서 네네.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? 그게 뭐 조금씩 이제 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들이 무빙을 하게 한다거나 네.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발전이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적극적으로 접목되기 전에는 이렇게 긴 기간과 많은 비용과 이 흥행에 대한 리스크를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뭐 사실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
일본 유튜브 중에 되게 인기 있는 그 유튜브들은 이런 그 캐릭터 유튜브들이 있어요. 근데 캐릭터를 움직이면서 그 뒤에서 이제 성우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그 캐릭터 유튜브들도 꽤 인기가 있다고 해요. 그게 이제 일본스러운 거죠. 그렇죠. 뭐 일본은 그 버추얼 캐릭터가 실제로 아이돌로 데뷔를 해서 그 버추얼 캐릭터를 보기 위해서 콘서트에 가서 막 열광하는 뭐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뭐 그런 식의 이제 사실은 적극적인 혼용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고유의 영역 말고도 이렇게 좀 많이 이루어져야 기술적으로 더 이렇게 단가나 기간을 훨씬 더 타이트하게 낮추고 단가라고 얘기하시는 게 전문가의 향기가 느껴지면 순간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운용할 수 있어야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? 너무 어두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조금 창작 에너지 폭발하는 그런 영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특히 그 제작뿐만 아니라 사업 영역도 애니메이션이 라이센스 비즈니스가 주 그 산업이라고 하면은 라이센스에 철저하게 포커스 맞춘 그런 짧고도 간결하면서도 또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상품 미디어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 창작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업적인 영역에서 그것들이 좀 부재되지 않나.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가 단순히 제작 쪽에만 있고 그거를 받아서 사업을 푸는 그런 약간 옛날 스타일의 그런 그 비즈니스 파워가 아니라 조금 그 비즈니스 자체도 굉장히 창의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.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꽉 막힌 그런 어떤 지금의 인력 상황이라든지 뭐 산업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적극적인 솔루션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. 또 지금 기술 융합으로 인해서 영상 시장이 뭐 특히 뭐 기술 융합의 영상 제작이라는 것들은 영상 서비스를 못 따라갈 정도로 지금 서비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 맞춘 새로운 패러다임의 애니메이션이 지금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.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영상 서비스 비즈니스가 지금 굉장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빠르게 지금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솔루션을 내면은 또 글로벌한 그런 마켓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의 애니메이션 다 망하고 뭐 새로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넷플릭스가 플랫폼이 들어온 다음부터 뭔가 새로운 중흥기를 맞았죠.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오타쿠들이 전 세계 곳곳에 좀 숨어 있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작품들을 새로 리뉴얼했을 때 확률적으로 그 작품을 인지하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계산도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모두 아시겠지만 되게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잖아요. 그래서 사실 그 미국 애니메이션의 절반 정도에 되는 셀을 쓰면서 예산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표현 형식이 디즈니의 그 초기에 뭐 밤비 이런 거 뭐 엄청나게 유려한 움직임과 실물에 가까운 그런 무빙들이 보여진 반면 일본 애니메이션도 되게 생략돼 있고 근데 그것이 가져다주는 굉장히 또 폭발적인 그 파워풀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제작비가 되게 낮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일본 애니메이터들도 되게 가난하거든요. 생각보다 돈 많이 못 벌고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벌고 아니면 히트 만화의 원작자들은 뭐 성을 갖고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지만 실제 제작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돈을 많이 못 버는데 뭐 넷플릭스가 일단 초기에 들어오면서 뭐 사실 성인 청소년 이상의 애니메이션의 강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냥 돈을 다 주고 제작비 다 주고 작품을 제작해라. 나는 사실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누릴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작년, 재작년 굉장히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량이 좀 많이 늘었다고. 워낙 또 기존 콘텐츠를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리메이크할 게 너무 많죠. 너무 많은 거죠. 그래서 작은 제작사들한테는 또 그것들이 큰 기회였었을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그래서 소위 이제 데이터 기반의 그런 것들이 정말 성공적이었나? 성공적이었다. 아니다. 이렇게 만든 애니메이션들 생각보다 재미없었다는 말도 많고. 근데 여하튼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을 하나의 플랫폼에 크게 흔든 건 맞았던 것 같고요. 한국은 근데 또 이런 플랫폼들이 사실 은근히 드러내진 않지만 어린이 영화 유아 콘텐츠를 또 꽤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에
누적 시간이 되게 맞습니다. 많거든요. 네. 근데 절대 그것을 사실은 공개적으로 막 드러내진 않는다고 해요. 그렇지만 내심 되게 필요한 것이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한국이 그래도 영유아의 3D 애니메이션들은 잘 만드는 것 같거든요. 네, 일단은 그 섹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나 이런 글로벌 플랫폼들이 어쨌든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양하게 생기면 콘텐츠 만드는 입장에서는 되게 그렇죠. 플랫폼들끼리 경쟁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죠. 좋은 거죠. 네. 그러면 정말 이제 사람들이 그 국가와 연령을 떠나서 그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들을 또 찾을 테고 그런 부분에 엣지가 확실히 있다고 하면 예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좋아진 환경이라고 네. 생각해요. 1839년 다게르에 의해서 음판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사기가 루미의 형제에 의해서 개발되고 또 에디슨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상품화되면서 지금까지 약 100년에서 120년 동안 이 영상 시장은 계속 진화해 왔죠. 어떻게 보면은 진화하는 게 하나의 숙명인 것 같이 그렇죠. 계속 진화해 왔는데 지금 우리의 이 시점은 어느 시점보다 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다음 기회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솔루션을 내는 쪽으로 저희가 토크를 좀 유도할 생각이고요. 저희 센 언니들의 예니 토크는 이만 저희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예, 아쉽죠? 저희가 사실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고 싶은 말도 되게 많았는데 네네. 워낙 막상, 내용을 많이 아셔가지고 좀 갈등하신 거 아니에요? 어디까지 말해야 되지? 내지는 저희가 솔직히 보시는 분들이 센 언니로 제목이 나와 있긴 한데 솔직히 안 세잖아요. 안 쓰죠. 영상은 안 쓰는데 왜냐면 우리 속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노출하기 어려운 비밀들이 사실 저희 셉니다. 머릿속에 생각이 많다 보니까 네. 조금은 일반적인 얘기들을 많이 실제로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즌2를 네. 다음에는 좀 또 저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애니메이션에 대한 시원한 토크, 센 언니들의 애니 토크. 저는 샤뽀였고요. 저는 아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